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광고 코코메디. 코코메디가 얼마나 믿음직한 제품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타이밍이 왔습니다. 미국 FDA 등록 되어 있고요. 국내외 특허, 식약처에서는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고요. 의료기기 3등급 승인 받았고요. 좀 알만한 이 비뇨기과 S병원이 있어요. 여기에 납품이 되고 있다. 병원에 비뇨기과에 납품되고 있다? 이건 뭐 끝 아닙니까? 10년 이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기도 있고 아주 이 농익은 상담 스킬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바로 구매가 꺼려지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상담 받아줄 그 고가야. 고가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부르거든요. 일단 전화 한번 해보시고 나이를 먹다 보면 나이가 먹지 않아도 돼요. 젊은 나이인데도 요즘에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그러면 조금 기능이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고개 숙인 남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고민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근데 이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구매하시면 된다. 지금 고쳐야 나중에 잘 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쓴 사람도 많은 거 알아요. 그래도 뭔가 걱정이 된다. 상담 받아보세요. 코코메디 아내가 좋아해. 코코메디 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매일매일 신혼처럼. 코코메디 이 밤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 아스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대0으로 이겼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좀 창피한 일입니다만. 왜요? 19일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가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 아스날 반등을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 자신이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써왔어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그 현실이 굉장히 좀 개탄스럽다. 네. 네. 어쨌거나 노리치 옛날에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0405 시즌에 아스날 잘 나갈 때 앙리가 등지고 있다가 힐로 툭 해가지고 골 넣거나 막 레이에스가 골 넣었던 경기가 이 노리치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잠시 추억에 잠겼던 긍정적인 점을 그래도 찾아봐야죠. 네. 이겼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을 해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일단 승점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3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첫 번째 맞아요. 긍정적인 점. 일단은 이겼다.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팀도 좀 이게 계속 지면 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직이 돼서 못 뛰어 제대로. 근데 이건 당연히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것도 사실 스코어만 보면 어렵게 이긴 거지. 1대0. 이겼다.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에버리지 포지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거의 백스리 형태였거든요. 네. 램스테일이 있고요. 왼쪽에 나일스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새끼는 미드필더 세워달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가 미드필더 어쩌고 그래서 SNS 쓰고 떨었는데 에버튼 고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어쨌든 네. 왼쪽 센터백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마갈량스가 있고 오른쪽에 벤 화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티오니는 왼쪽에 쭉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미야스는 그 중간 완전히 올라가 있진 않고 티오니만큼 근데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 위쪽에 로콩가가 있었고 웨데고르가 거의 삼선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는 동선을 많이 가져갔어요. 웨데고르의 장점이 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방 라인에 빌드업을 도와주는 것 플러스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다. 그리고 사카가 약간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빌드업을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모양새가 됐고 그 다음에 가봉맨 있고 페페 있고 요 정도의 느낌의 에버리지 포지션인데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코어 라인은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다 어린 선수들이고 네. 그 형이 얘기했었던 그런 티어는 사카나 그리고 로콩가가 좋아요. 나는 되게 알짜 영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로콩가 잘해요. 로콩가는 눈에 띄게 잘합니다. 시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수가 아주 없진 않으나 어쨌든 이 코어 라인으로 봤을 때 램스테일이 98년생이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벤 화이트가 97년생, 토미야스가 98년생. 마갈량이스도 사실 나이가 어린 편이고 그 다음에 로콩가 99년생, 웨데고르 98년생, 전방 쪽에 스미스로 00년생, 사카 01년생.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어린 선수들 위주로 지금 약간 중심 체계를 네.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이런 있죠. 거는 아주 괜찮다. 네.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이사크 링크가 있었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99년생이잖아.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어린 선수들로 쭉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의 포메이션에 초반에 실수했었던 이 브랜트포드전에 벤 화이트를 가운데 나오면서 이제 공중볼 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두는 게 벤 화이트는 좋아요. 그런 것도 괜찮았고 램스데일이 있으면서 빌드업의 시작점을 좀 왜냐면 레너가 발밑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웨데고르의 동선을 그런 식으로 잡아놓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코어 라인을 좀 어린 선수들로 잘 갖췄다는 거 플러스 세 번째는 이 파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프리시즌에도 그렇고 파티가 괜찮았거든요. 파티가 돌아오면서 다시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르테타의 팀이 요상하게 초반에 잘하다가 대형 유지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뭐 지금 당장은 어려우나 이전에 아르테타가 처음에 아스날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와, 팀 잘 만들었는데. 그래. 근데 후반에 되는 경우 있었거든. 우리가 항상 좀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플랜 A? 괜찮다. 근데 그 이후 과정에서 뭔가 대처나 네. 그리고 후반이 됐을 때 떨어지는 그 경기력.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니까. 나는 그래서 전반에 좋고 후반에 안 좋았던 이 아르테타 초중기 모습을 봤을 때 느낌이 뭐 이전에 좀 압박과 관련된 어떤 이런 수치가 좀 낮았는데 그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러는 거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파티가 들어오면서 다시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 토마스 파티가 저는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안 좋았잖아. 네. 올해 중원에서 토마스 파티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그 파트너는 저는 로콩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자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카 재계약을 했어요. 저는 이거 잘했다. 계속 자카 재계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잡아야 된다고.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번 자카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코어 라인을 왜냐면 이 선수가 일단 주축 자원이었기 때문에 1번 자 다시 얘기합시다. 주축 자원이었어. 지금 축구에서는 자카가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2번 자카가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영입을 아스날이 할 수 있느냐? 의문이다. 3번 이런 식으로 팔면 안 된다. 제대로 팔아서 제값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자카를 남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스날이 다시 정상 궤도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스날이 원래 바라보는 곳을 이 목표하기 위해서는 자카의 대체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런 면에서 이렇게 로콘가든 파티든 다른 선수들로 이걸 채워야 돼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단점들이 팀의 템포를 느리게 만드는 어떤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티가 중심을 잡아주면 로콘과 그 다음에 웨데고르가 왔다 갔다 해주는 그 모습으로 저는 삼선을 좀 재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제 계약 늘려놨잖아. 네. 내년에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팔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딜을 제시를 해야 이게 또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디졸브 되는 게 있어요. 로콘가든 파티든 다시 팀의 자리를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오래 내보내는 건 나는 그거는 좋은 그림이 아니었다고 봐. 값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모르니까 로마가 제시했던 돈을 보세요. 그거 그렇게 팔면 안 돼. 그치. 팔아도 재계약하고 내년에 팔면 나는 그거는 나이스 라고 얘기할 거야. 뭐 이거는 좋아. 자 근데 여전히 이제 부정적이고 아직 불안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젊은 코어 라인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쭉 한 시즌 동안 합을 맞추면서 성적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램스데일은 발밑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입니다만 조금 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벤 화이트도 이미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적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토미야스 이게 에메르송이랑 또 비견이 되면서 에메르송이 이번에 자한테 털렸잖아요. 그쵸. 근데 토미야스도 자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이거는 뭐 담보할 수가 없는 그래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EPL 3인방 네. 자하, 생 막시맹 그 다음에 아담아트라고 네, 아담아트라고. 이거 한번 거쳐서 이거 토미야스가 버텼어. 그러면 이건 된다. 아니 그리고 리그에서 된다. 야. 막말로 토미야스가 우풀백으로 나왔다 칩시다. 아니 뭐 변형 3백 시스템에서의 우측 윙백으로 나왔다 칩시다. 혹은 뭐 스토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북런던 더비를 해요. 그럼 왼쪽 손흥민이야. 그래. 그렇지. 그럼 토미야스가 사실 손흥민 만나서 어떻게 할지도 저는 궁금해요. 내가 아까 3명을 얘기한 건 손흥민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 그건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여기 이게 약간 그거거든.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래. 힘이 좋든 스피드가 좋든 아니면 드리블링을 막
오 이렇게 하든. 근데 이제 소니 만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완전 털리지 않았다 정도 나오면 야 이거는 잘 데려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노리치전 한 경기 잘한 거 가지고 물론 이 선수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선수들에 대한 적응. 로컨가는 근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로콘가 얘는 잘 데려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도 좀 더 봐야지. 많이 봐야죠. 당연히 왜냐면 봐야죠. 토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그치? 괜찮았어요. 나는 토레이라 하는 거 보면서 일단 애가 작은데 되게 많이 뛰고 활동량을 하고 막 가서 막 부딪히고 북런던 더비 때 막 골 넣고 위 벗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아스날 처음에 얘기 하얀 캉테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와 이거 당분간 중원에 있어서는 이 토레이라 그치. 믿고 쭉 가면 되겠다.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뭐 그냥 토레이라의 서브 자원을 누구로 쓸지만 좀 고민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 됐잖아. 이렇게 확 될지 누가 알았겠냐. 그래. 뭐 근데 이 선수는 중도에도 보면은 좀 왔다 갔다 본인이 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거 보면 꼬라지가 좀 웃겨요. 예, 뭐 트레이닝 이런 거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좀 그런데 여하간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상하게 한 15분 20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애들이 약간 넋을 놔. 그거를 필드 위에서 누군가 챙겨주든 아르테타가 뭘 하든 간에 그거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거는 저는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쭉 잘 나가다가 많이 흐트러지면 주원이 형 스타하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주원이 형 15분 동안에 꽤 잘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기전을 못하지. 드론이 저기가 있고 이제 랠리 포인트 찍어놓은 거 보면 저글링이랑 드론 섞여 있고 막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19위 팀을 잡고서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어떤 이 상황을 아르테타가 본인이 타개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유로파 리그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을 꼭 해야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 이제 개편이 되잖아. 그렇죠. 개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별리그가 아니라 36개 팀을 쭉 보고서 이렇게 돌리는 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들어가요. 뭐요? 그 4개 팀 8개조 32개 팀에다가 추가 4개 팀이 UEFA 개수를 통해서 집어넣어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최근 5년 동안 UEFA 개수를 보고 체크를 하거든요. 지금 토트넘이랑 아스날이 뒤집혔어요. 그럴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근 낸 성적을 토트넘은 근 5년 동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밟았어요. 그래. 근데 이 근방에 있는 팀 중에서 제일 유리한 팀은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여기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낑겨 들어가려면 올해는 어차피 UEFA 당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쵸. 유로파에 어떻게든 비비고 들어가서 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설사 리그에서 4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UEFA에서 이게 슈퍼리그 얘기되기 전에도 이미 이 얘기가 나왔었어. 그래서 UEFA도 이런 그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어떤 그 구단들한테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기 위한 그거를 방편을 만든 거거든. 맞아요. 특히나 사실 여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리그가 프리미어리그였어요.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되게 빡세잖아. 네. 근데 이게 전력이 이 정도인데 챔스를 못 나가면 이 팀들이 재정적으로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거든. 손해지.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그거에 대한 회수가 안 되는. 그래, 어떻게 보면 요상하게 빅클럽들한테 특권을 주는 그 모양새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써먹으려면 이건 어떻게든 UEFA 포인트를 따야 된다. 그래서 토트넘도 사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은 어찌 보면 올해가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유럽 대항전이 없는 상황이라서 FA컵이나 리그컵 이런 거는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국내 대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사실 그 첼시의 콘테 감독이 있었던 그 첼시가 리그 우승했을 때 유럽 대항전이 안 없었어요. 그냥 자국 리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스날이 우승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절대 아니고 유로파 리그까지는 올라갈 만한 상황이 저는 갖춰졌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6위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는 진짜 심기일전하고 여기에 노력을 해서 6위까지는 해야 된다. 네, 그렇게는 만들어놔야 다음 시즌에 유로파리그 경쟁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스쿼드가 6위가 절대 안 되는 스쿼드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6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아르테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야 이거는 6위 절대 안 되지는 아니야. 6위는 어떻게 비벼봐야 돼요. 그럼 6위를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내가 보기에는 5위가 레스터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4위 밑에 있는 팀들의 분포를 보면 레스터 시티, 웨스트햄, 물론 웨스트햄 초반에 뭐 분위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도 빡세요. 그리고 뭐 토트넘.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이 정도 팀들이 그 두 자리 5위, 6위를 두고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경쟁률이 사실 좀 센 편인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올해 제일 많이 썼습니다 유럽에서. 그 다음에 이 정도 스쿼드가 거기에 도전하지 못할 스쿼드는 아니다. 그래. 6위를 현실적인 목표로 두자. 예, 현실적인 목표 6위. 그건 좀 해라. 예. 아스날 화이팅. 안 그럼 짜지고. 네.